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나갈 세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할로지네이션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HX가 첨가되는 그러한 반응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할로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X2의 형태, 뭐 Cl2 혹은 Br2.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로젠 원소는 FCl, Br,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활용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할로지네이션을 이용을 해줄 때는 이 F랑 I는 반응성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잘 활용되지 않고 주로 클로린 그리고 브로민 이 두 가지만 주로 활용이 돼요. 결과적인 것부터 보게 되면 파이본드가 하나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할로젠 원소들이 각각 다른 카본에 들어가게 되는 게 최종적인 프로덕트죠. 그래서 바이시날 다이할라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이시날 다이할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다른 자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다른 자리에 이제 이 할라이드 원소들이 각각 어디션이 되는 거죠. 결합이 되는 거죠. 이거랑 반대되는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제미날이라는 제미날 다이할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카본에 두 개의 할로젠 원소가 결합이 되는 걸 제미널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뭐 참고적으로 기억을 다시 해두고요. 그래서 여기 알켄에 각각의 클로린이나 브로민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최종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보통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다음 챕터에 나온 알카인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이 돼요. 앞 챕터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앞이었는지 9장이었는지 8장이었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8장이에요. 8장에서 우리가 알케할라이드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을 때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두 번 연속으로 하면 만약에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한 번 진행을 하면 이중결합이 생기겠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한 번 더 진행을 하면 삼중결합이 생기겠죠. 그래서 알카인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준비 재료로서 이 할로제네이션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할로지네이션 반응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뭐 글씨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할로젠이 하이본드가 깨지고 거기에 결합이 되는 게 할로지네이션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용을 했었던 HX라든지 혹은 HOH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결합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결합 상태가 어때요? 다이폴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죠. 이 X나 OH가 파샬리 마이너스를 띄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하이드로젠 부분이 파샬리 파지티브 부분을 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C 더블 본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 겉으로 나와 있는 이 파이 본드가 이쪽에 있는 각각의 이 수소들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반응이 개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X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폴이 없죠. 그쵸? 다이폴이 없는데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폴라라이저빌리티 우리가 편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이 편극성으로부터 좀 시작이 돼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이폴이라고 하는 거는 퍼마넌트한 전자의 치우침, 전자 밀도의 치우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폴라라이저빌리티 같은 경우에 편극성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전자의 치우침이죠. 여기에 이제 이 할로젠 원소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시적으로 좀 치우치고 그러면 한쪽은 일렉트로 디피션트, 일렉트론 포함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생성된 일렉트론 디피션트 부분이 이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이 파이 본드랑 인터랙션을 통해서
결합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퍼마넌트한 다이폴이 아니라서 결합이 조금 다른 형태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할로제네이션이라는 이 반응을 진행을 시켰을 때 두 가지 어떤 특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rearrangement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안티 어디션만 발생을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1번 특징, 2번 특징. 여기 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카보캐라이온이 인터미디에이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카보캐라이온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리어레인지먼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보캐라이온이 형성이 되면 얘는 평면 삼각형의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위쪽에서도 결합이 가능하고 아래쪽에서도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과 안티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형태가 되죠. 그런데 오로지 안티만 형성이 안티 어디션만 발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트이 생성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좀 막 뿌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고이긴 하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폴라라이저빌리티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slightly partially positive와 partially negative를 띄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그 정도까지는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러한 편극성이 일어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화살표가 많이 달라요. 잘 이거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에 있는 이 파이 본드의 전자가 여기 있는 이 할로젠 원소에 제공이 되고, 동시에 여기에 있던 비공유 전자쌍 중에 하나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카본의 이중결합에 있던 카본과 역시 결합 시그마 본드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뭐 여기는 이제 중간에 할로젠 원소 사이에 있었던 시그마 본드는 다른 할로젠 원소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생성되는 걸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여기 보는 것처럼 브릿지드 할로니움 아이온이 형성이 돼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를 보게 되면 이때는 카보캐라이온이 인터미디에이트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브릿지드 할로니움 아이온이 인터미디에이트로 형성이 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가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이 다시 끊어지면서 이쪽에 할로젠 원소로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이쪽에서 생성된 할로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아이온이 있죠. 이온이 이쪽을 공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두 개의 카본의 이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었죠. 이 각각의 카본의 결합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두 번째 스텝으로 진행이 될 때는 생성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할로젠 이온이 뉴클레어 필릭 어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것들과 결국에는 여기에서 어디션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선 두 개와의 차이점은, 큰 차이점은 브릿지드 할로니움 아이온을 만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메커니즘 눈으로만 보면 그렇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직접 써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엔 또 헷갈리게 되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다 직접 그려보면서 써봐야 돼요. 특히나 이런 화살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이 인터미디에이트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이랑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보캐라이온이었죠. 그쵸? 얘가 인터미디에이션인데 지금 여기서는 브릿지드 할로니움 아이온이 카보캐라이온이에요.
이때는 지금 플러스 차지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할로젠 원소에 존재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최종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둘 다 언스테이블한데 언스테이블한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일단 카보캐라이온 자체는 여기에 지금 결합이 중간에 카본이 있고 이렇게 시그마 본드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옥텟 법칙을 만족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언스테이블한 거죠. 그리고 브리지드 할로니움 아이온 같은 경우에 얘는 보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다 옥텟 법칙은 만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할로니움 아이온 같은 경우에도 비공유 전자쌍 2쌍이 있고 전자 4개, 그 다음에 결합이 이렇게 2개가 존재하죠. 그럼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따져봤을 때 8개, 즉 옥텟 법칙을 만족을 해요. 그러나 얘는 무엇 때문에 언스테이블 하냐면 앵글 스트레인 때문에 언스테이블 해요. 여기는 지금 삼각형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는 60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 앵글 스트레인이 보통은 sp3 하이브리드가 되려면 109.5도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기는 앵글 스트레인 때문에 불안정하다. 결국에 얘도 불안정해서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앵글 스트레인 때문에 불안정해서 빨리 이 앵글을 이 세 개의 링을 깨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반응이 진행되는 게 이 인터미디에이트들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각각의 이중결합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열리면서 각각의 할로젠 원소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체화학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살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보게 되면 결론부터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 트랜스 1,2 다이클로로사이클로펜테인이라고 하는 펜텐 여기에 펜텐 사이클로펜텐 여기 오탄 것 같죠, 그쵸?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여기에 펜텐 이거는 결과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생성된 거고 이때 최종적으로 생성된 트랜스 1,2 다이클로로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에 시스 프로덕트가 안 나오게 돼요. 나오지 않는 오로지 트랜스만 나오게 되는 그러한 그쵸. 시스 프로덕트가 트랜스는 나오지 않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무조건 안티 어디션만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래쪽에 가면서 볼게요. 좀 예를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사이클로펜텐이 있는데 이 사이클로펜텐에서 사이클로펜텐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할로지네이션을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뭐 중간 메커니즘은 동일하고요. 생성이 된 인터미디에이트를 봤을 때 뭐 위쪽으로 이게 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링이 아래쪽으로 생길 수도 있죠. 일단은 여기 이 링, 오각링을 뭐 전체가 다 평면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 오각링을 평면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위쪽으로 이 삼각링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삼각링이 형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둘은 어차피 뒤집으면 동일하죠. 그쵸? 얘네 둘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에이카이랄 크로니움 아이온이 생성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다음 단계로 가서 봤을 때 이 세컨 스텝에서 링이 열리는 이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 이 뉴클레어 필릭 어택 오브 클로라이드 아이온에 이거는 무조건 백사이드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는 이 위쪽과 아래쪽을 둘 다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동일한 거니까 얘는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 경우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 삼각 링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백사이드로 어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SN2 반응 기억나요? SN2 반응에서 리빙 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택이 되는 거는 리빙 그룹이 한쪽에 있으면 어택이 되는 건 이쪽에서 어택을 했죠. 그러면서 배열이 뒤집혀서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 SN2 반응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 클로린 이온이 위쪽으로 나와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클로린도 위쪽에서 같은 쪽에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공격을 하게 돼요.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가까우면 스테릭 힌더런스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백사이드 어택이 되는데 대신에 두 가지 조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왼쪽에 카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도 카본이 있죠. 링 오프닝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왼쪽으로 공격을 할 확률과 그 다음에 오른쪽을 공격을 할 확률이 같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백사이드 어택을 하는 건 동일을 한데 오른쪽을 공격하는 것과 왼쪽을 공격하는 확률은 동일해요. 이때 이네시오머가 결국에는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왼쪽이 오른쪽을 공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때 공격을 한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링을 구성을 하고 있었던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대신에 위쪽인 건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몬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서 공격을 한 이 클로린은 아래쪽에 존재를 할 거고 원래 위쪽으로 링을 구성을 하고 있었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링이 오픈이 되면서 오른쪽 카본의 위쪽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이네시움, 거울상 이성질체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로지 안티 어디션만 가능하다는 게 일단은 중요한 특징이 씬 어디션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위쪽에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만 공격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 클로린이 링이 뒤쪽에 있으면 프론트 어택만 가능하다라는 거. 무조건 안티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 중간에 삼각형 가지고 있는 크로미늄 아이온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때문에 이네시오머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그러한 아이소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시스 형태에서 출발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쪽에 양쪽에 붙게 붙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최종적인 결과를 봤을 때 그런데 이때는 안티 형태, 안티 어디션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에 브로민이 위쪽에 있다면 다른 쪽은 아래쪽에 가겠죠. 만약에 왼쪽이 브로민이 아래쪽으로 가 있다면 오른쪽은 위쪽으로 이렇게 붙을 거고요. 결합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에 이 둘은 이넨시오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를 스테레오제닉 센터라고 봤을 때 여기 BR, 그 다음에 여기는 CH3, 그 다음에 여기에 H 하나가 달려 있을 거고 나머지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게 되면 4개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 거고. 트랜스일 때 볼까요? 시스일 때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졌는데 트랜스일 때는 보게 되면 이때는 자 똑같이 왼쪽은 이제 탄소가 2개 있죠. 왼쪽에 그 위쪽으로 가서 브로민이 형성이 되면 이 오른쪽은 아래쪽으로 가서
백어택을 해서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왼쪽에 이 브로민이 아래에 어떤 링을 형성을 하고 있다가 아래쪽에서 링 오프닝이 형성이 되면 프론트 어택을 통해서 이 브로민은 위쪽으로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두 개는 뒤집어 보면 동일하죠.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니라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렸을 때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메조 컴파운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처음에 스타팅 머티리얼이 시스의 형태이냐 트랜스의 형태이냐에 따라서 이넨시오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메조 컴파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시스에서 출발을 했을 때 안티 어디션이 더해지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트랜스일 때는 뭐 안티 어디션이 더해지더라도 두 개가 동일한 거울상 이성질체가 동일한 그러한 메조 컴파운드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앞쪽부터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좀 요약을 하고 넘어가 보면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할로지네이션 반응에서는 안티 어디션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안티 어디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입체적인 화학 구조들이 스타팅 머티리얼이 여기처럼 링 구조로 이렇게 처음에 링 구조를 갖는 사이클로펜테인인 경우에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예시를 한 가지 첫 번째 예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시스의 형태에서 출발을 했을 때 트랜스의 형태에서 출발을 했을 때 이 안티 어디션이 더해지게 되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메조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두 가지 예시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할로지네이션에서는 안티 어디션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시들이 이런 두 가지 예시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할로지네이션 여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할로지네이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일단은 인터미디에이트 메커니즘에서 여기에서 카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인터미디에이트를 갖는다라는 그러한 특징 그 다음에 안티 어디션을 갖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이 할로지네이션의 특징 그리고 앞서 배운 두 가지 반응과의 차이점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할로 하이드린 포메이션. 자, 여기서 할로 하이드린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어떤 할로젠 분자와 그 다음에 H2 이 두 개가 함께 작용을 해서 한쪽에는 할로젠 원소 다른 한쪽에는 하이드록시 그룹이 이렇게 붙는 이러한 화합물을 할로하이드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할로하이드린 물질이 형성이 되는 걸 할로하이드린 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할로하이드린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할로지네이션이랑 초반 메커니즘은 비슷하게 가요. 일단 최종 프로덕트는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본드가 깨지고 한쪽에는 할로젠 그 다음에 한쪽에는 OH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예를 들었을 때는 클로린과 물을 활용을 했을 때 한쪽에는 Cl 그 다음에 한쪽에는 OH 이렇게 붙는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중요하죠. 메커니즘을 봤을 때 일단 처음에 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할로지네이션과 동일하게 할로젠 분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X2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완전히 동일해. 완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H2O가 우리가 아까 전에는 여기에 이 할로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할로젠 아이온이 직접 여기에 어택을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뉴클레어 필릭 어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작용을 하냐면 물이 뉴클레어 필릭 어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물이 붙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H가 다시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할로젠과 OH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추가적인 스텝이 필요하죠. 그래서 프로톤이 없어지는 프로톤 로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하죠. 여기에 할로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할로젠 아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H2O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 중에 이 반응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뉴클레어 필릭 어택을 한다고 했을 때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좋을까요? 반응성이 더 좋은 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배웠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쵸? H2O랑 할로젠 마이너스 차지를 얘네들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반응성이 높아요. 할로젠 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H2O가 이 반응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even though X minus is formed in step 1 of the mechanism 여기 even though라고 붙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얘가 생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생성이 됐으면 얘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겠죠. Its concentration is small compared to H2. 그래서 얘가 생성이 되더라도 일반적인 이러한 반응에서 H2O의 농도가 생성되는 이 할로젠 마이너스 이온보다 월등히 높은 거예요. 이유는 그래서 뭐예요? 컨센트레이션이 H2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할로하이드린 포메이션에서는 그래서 H2O가 이 X- 대신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2O가 뉴클레어 파일이 되고 X-는 뉴클레어 파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이 H2O와 그 다음에 이 X- 할로젠 아이온이 농도가 거의 비슷하다. 혹은 H2O가 조금만 더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X-가 가서 붙어서 할로지네이션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수백 배 이상, 수천 배 이상 차이가 나요. H2O의 농도가. 얘는 솔벤트로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도가 수천 배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할로하이드린 포메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할로지네이션을 이용을 할 때는 이걸 활용을 하려고 하면 H2O를 솔벤트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도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원인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참고로만 넘어갈게요. 참고로만 넘어갈 건데 분명히 X2를 활용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긴 브로민이 나왔으니까 Br2를 활용을 하면 H2O의 농도가 월등히 높다 하더라도 Br-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둘이 혼합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C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한쪽에는 브롬이 붙고 한쪽에는 OH가 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Br-가 생성이 되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부산물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 할로지네이션 반응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Br2의 농도를 더 적게 하면
그러면 선택적으로 이쪽으로 더 많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N-브로모석신 이미드라고 하는 NBS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활용을 해요. 이 자체는 BR2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브로민의 농도, 이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이죠. 대신에 이 MBS가 있으면 얘네들이 물과 반응을 하면서 BR2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BR2의 농도를 이 MBS의 목적은 뭐냐면 유지예요. 그러니까 BR2의 낮은 농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BR2를 어떤 물질로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초반에는 얘의 농도가 높겠죠.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이 초반에 이러한 부산물이 많이 생성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MBS를 써주게 되면 이 컨센트레이션을 낮은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산물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에서 배울 때는 별로 이 MBS라고 하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내용도 없고 한데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그러니까 유기화학을 배우다 보면 이 MBS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하이드로 그 어디션 반응에서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나중에 혹시나 이 MBS가 나오면 그랬던 거였지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어디션 반응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할로 하이드린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할로지네이션 반응을 했을 때랑 역시 동일해요.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브리치드 할로니움 아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H2O는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백사이드 어택, 반대쪽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할로젠 원소랑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형성이 된 들어간 H2O로 들어갔다가 디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서 OH가 이제 되겠죠. 이 알코올 하이드록시 그룹이 되는데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안티 어디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최종적인 프로덕트는 트랜스 프로덕트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에 BR이 앞쪽으로 나왔다면 OH는 뒤쪽으로, BR이 뒤쪽이면 OH는 앞쪽으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넨시오머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 거랑 여기가 이제 BR 대신에 OH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동일한 거죠. 이 두 개를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묶어서. 그래서 이쪽에 나온 프로덕트를 한 가지 더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시메트릭한 거였죠. 언시메트릭한 걸 한번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티 어디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얘들을 이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언시메트릭한 그런 알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여기 카본이 있고 여기 카본이 있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이쪽에 BR이 붙고 이쪽에 OH가 붙는 형태.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얘가 나오는 거죠. 아래쪽에 그려보면 만약에 여기에 BR이 붙고 여기에 OH가 붙으면 OH, BR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 여기에 OH가 붙고 여기에 BR이 붙게 되면 여기 BR, 여기 OH 이런 형태 두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둘 다 가능하겠네. 별다를 게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결과를 봤더니 어때요? 이 둘 다 가능한 프로덕트긴 하지만
OH가 이 안쪽에 붙어 있고, 더 많은 치환기에 붙어 있는 카본에 OH가 치환이 되어 있고, 붙어 있고, 결합이 되어, 어디션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끝쪽에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프로덕트가 이 하나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생성물은 생성되지 않고, 왜 그런지 한번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조건에서 이 브릿지드 브로미움 아이온을 만드는 것까지는 일단은 동일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H2O가 어택을 할 수 있는 뉴클레어 필릭 어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죠. 여기 1번 카본, 그 다음에 여기 2번 카본. 이 두 개의 카본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carbon is better able to accommodate the partial positive charge in the transition state. 여기에서 조금 더 쉽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이 왼쪽이 추가적으로 더 partially positive 차지를 띠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에 X 플러스가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두 개의 알킬 그룹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아예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죠. 그 말 뜻은 여기 전자 밀도가 지금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쭉 분자 내에 결합들이 쭉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카본과 여기에 있는 이 카본에서 전자 밀도를 어느 정도 좀 밀어주려고 할 거예요. 여기가 부족하니까. 그쵸? 이렇게 똑같이 밀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카본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을 해보면, 얘한테 밀어주고 나면, 이 카본은 뭐 여기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으려고 해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카본도 여기에 전자 밀도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너한테 이 할로젠 원소한테 네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내가 전자를 조금 빌려줄 수 있긴 한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조금밖에 전자 밀도를 못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반면에 왼쪽에 있는 부분에 이 탄소를 생각을 해주면 나도 뭐 충분한 건 아니지만 너한테 전자를 빌려줄 수가 있어. 근데 얘한테도 뭐 당연히 빌릴 수는 없는데 나는 다행히 이 주변에 있는 알킬 그룹들이 있어서 조금 더 전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너한테 전자를 더 많이 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탄소랑 여기 있는 탄소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자를 더 많이 밀어주는 거는 이 탄소가 더 많이 밀어주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비해서. 그러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얘가 더 포지티브한 부분이 더 큰 거죠.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플러스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어떠한 어택이냐면 뉴클레어 필릭 어택이에요. 여기 지금 전자가 와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H2O의 이 전자쌍의 공격을 하는 부분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카본이 더 포지티브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네거티브 띄고 있는 뉴클레어 필릭 어택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선택적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왼쪽으로만, 즉 더 알킬 그룹이 많이 치환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여기에 있는 이 물은 결합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쪽으로는 결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왼쪽에 가서 결합을 붙게 됐고 최종적인 프로덕트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된다. 즉 최종적인 결론만 봤을 때는 이 OH가 붙어서 생성되는 것은 더 많이 치환되어 있는 그러한 카본에 가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렇게만
이용이 된다라는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왼쪽으로 가서 카본이 그 OH2, H2O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로하이드린 포메이션을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는 메커니즘이 3스텝이에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할로하이드 브릿지를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 스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여기에 H2O가 달라붙는 게 두 번째 스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뭐예요? H 플러스가 프로톤이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H2O가 OH가 되는 거. 그게 세 번째 스텝이죠. 총 이렇게 세 개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ate Determining 스텝 같은 게 어디가 제일 느리냐? 이 첫 번째 스텝이 제일 느려요. 여기가 그래서 Rate Determining 스텝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할로니움 아이온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의 컴파운드예요. 여기 전체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컴파운드를 만드는 단계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Rate Determining 스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arrangement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카보캐라이온이 인터미디에이트이 아니라는 그 반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파일, 여기에 뭐 생략이 되어 있는 빠진 것 같은데 X 플러스 본드가 덜 치환되어 있는 카본에 붙게 된다. 위치 선택성 같은 경우. 좀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링 오프닝이 일어날 때 H2O가 달라붙는 것은 더 많이 치환되어 있는 카본에 달라붙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할로젠이 남아있는 것은 덜 치환된 그러한 원소에 달라붙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건 앞에서 얘기한 그런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보면 안티 어디션만 나타나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이 브릿지드 할로제늄 아이온이 할로젠 아이온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티만 반대쪽으로 백사이드 어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안티 어디션만 진행이 된다라는 게 할로제네이션이랑 할로하이드린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5개 반응 중에 이제 마지막 반응이죠.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반응인데 지금 여기는 2개가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거. 하이드로보레이션 반응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2가지가 발생을 하는 건데, 하이드로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X, Y가 첨가가 되는데 이 중에 X는 H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BH2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첨가 반응이 하이드로보레이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알킬 보레인이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생성이 된 다음에 얘네는 주변에 H2O2나 혹은 OH-가 존재하는 환경이 되면 바로 이 BH2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OH가 치환이 되는 옥시데이션 반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알코올이 생성되는 반응, 이 반응을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수소화 중소 첨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알켄이 있죠. 알켄에서 BH3를 첨가를 하게 되면 하이드로보레이션 반응이 먼저 발생을 해서 각각 H, BH2가 나눠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반응이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 BH2가 OH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치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역시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예시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커니즘이 얘는 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이랑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션 반응이 두 개가 비슷했고, 그 다음에 할로지네이션이랑 방금 전에 얘기했어 하이드로 할로 하이 잠깐만요. 할로 하이드린 포메이션이랑 두 개가 비슷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비슷했는데 얘도 좀 달라요. 앞에 애들이랑. 그래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여기 한 페이지가 더 나와 있네요. 일단 보레인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해야 돼서 나와 있는데 BH3 같은 경우에는 리액티브 가스 상태로 이제 다이머로 존재를 한다.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레인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 루이스 애시드라서 루이스 베이스랑 쉽게 결합을 하고, 그래서 THF라고 하는 이러한 용매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용매에서 컴플렉스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용이 된다. 그런 내용.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단은 옥시데이션 반응은 생략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하이드로보레이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일단 아래쪽에 쭉 가서 보게 되면 얘는 특이하게 사각형의 구조를 만들어요. BH3가 결합이 되면 여기는 H랑 그 다음에 BH2가 완전히 따로따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의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징이 얘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할로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티 어디션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신 어디션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좀 생략을 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 하이드로보레이션 반응을 진행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 어디션만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티 어디션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여기에서도 리어레인지먼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씬 어디션만 선택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리어레인지먼트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인터미디에이시 카보캐라이온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보캐라이온이 생성되지 않는 그러한 인터미디에이트 생각을 해봤더니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이렇게 사각형 구조로 되는 거죠. 아까 전에 할로님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링 오프닝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엘렉트로필릭 어택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안티 어디션이 일어나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 H랑 BH2가 사각형, 플래너한 사각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얘네가. 그래서 다른 위치에서 어디션이 되지 않고 씬 어디션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BH 이 본드 있죠. 이 본드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H랑 BH2 이런 형태로 존재해야지만 사각형 구조를 트랜지션 스테이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BH 이 본드만 있으면 무조건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BH3와 여기에 H가 달리고 여기에 BH2가 이렇게 달리겠죠. 그 형성된 생성물이 이건데 여기에 다시 또 에텐을 반응을 시키면 여기 BH가 아직 두 개가 남아있죠. 그래서 또 다시 여기에 결합을 해요.
여기에 결합을 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양쪽에 다시 에틸 그룹이 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pH가 하나가 더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에텐을 집어넣게 되면 에틸 그룹이 여기에 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BH 같은 경우에는 이 BH 본드가 남아있으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그 정도 그냥 참고로 기억을 해두면 되고 여기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 반응에서 어디션 반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지오 케미스트리 역시 마찬가지로 시메트릭하지 않는 대칭성이 아닌 그러한 알켄을 이용을 해서 결합을 시켰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물론 메커니즘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의 프로덕트만 생성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플러스가 있을 때 여기에 이 탄소가 조금 더 플러스한 차지를 띠고 있어서 네거티브 띠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 여기를 가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게 레지오 케미스트의 원리였죠. 메커니즘이었죠. 여기서도 봤더니 이 BH2가 그리고 H가 달리는 위치가 두 개가 모두 여기에 H가 달리고 여기에 BH2가 달리거나 혹은 여기에 BH2 여기 오른쪽에 H가 달리고 여기에 BH2가 달린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형성이 된다라는 셀렉티비티를 갖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일단은 복잡하지 않고 가장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테릭 힌더런스 여기 BH2랑 H랑 두 개 비교를 하면 크기적으로 봤을 때 BH2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알킬 그룹이 달려있다 라고 하면 부피가 큰 BH2는 알킬 그룹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사각형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알킬 그룹이랑 있으면 스테릭 힌더런스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게 첫 번째 설명 방법이에요. 사실 이 설명 방법만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하면 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선택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좋고 기억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엘렉트로닉한 팩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스테릭 힌더런스를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일단 설명은 하면 스테릭 힌더런스로 설명을 하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BH2가 부피가 큰 애가 부피가 큰 알킬 그룹이랑 멀리 떨어지려고 해서 이렇게 위에만 진행이 된다.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싫어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줘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봤을 때 여기에 BH2가 파셜리 네거티브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대각선에 있는 카본이 파셜리 파지티브를 띠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파셜리 파지티브를 탄소가 띠고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많은 알킬 그룹들이 달려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전자 밀도를 주는 그룹들이 많은 거니까 안정하겠죠. 그래서 이 위쪽에는 알킬 그룹이 더 달려 있으니까 더 안정해서 위쪽의 반응으로 간다라는 게 엘렉트로 전기적인 방법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스타팅 머티리얼이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풀릴 거예요. 결합을 하기 전에 일단 이 자면체가 아니라 이 사각형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파이 결합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전자쌍 두 개가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엘렉트로 네가티비티를 생각을 해보면 수소 같은 경우에 2.1이고 그 다음에 보론 같은 경우에는 2.0. 우리가 알고 있는 C나 O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엘렉트로 네가티비티가 2.5보다 더 크거든요. 2.5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소보다 더 높았죠. 그래서 어떤 C나 H의 결합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서로 쪼개진다라고 하면 보통은 C가 가져가고 얘가 프로톤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B랑 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쪼개진다라고 하면 얘가 전기 음성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B와 H 사이에 본드가 있는데 이 본드의 위치를 보게 되면 그 화살표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사이에 결합하면 시그마 본드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전자를 제공을 하죠. 그러면서 생성되는 건 H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즉 H-가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가서 결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H2 플러스 이게 여기에서 전자를 받아서 결합을 하는 거죠. 최종 프로덕트만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쪼개지는 거를 여기에서 이 이중 결합에서 파이 본드가 이쪽의 위치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이쪽 카본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각각 생각을 해보면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가 왼쪽으로 갔을 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파이 본드가 오른쪽으로 가서 새로운 시그마 본드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BH2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BH2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서 붙겠죠. H-가 가서 붙겠죠. 일단은 인터미디에이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카보캐라이온, 실제로 카보캐라이온은 생성되지 않아요. 상성되지 않는데 일단은 좀 이해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플러스 차지가 이 끝쪽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을 때 둘 중에 더 안정한 거는 치환기가 더 달려있는 왼쪽에 있는 게 더 안정하겠죠. 얘는 일단은 헷갈리니까 지우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가 더 안정하겠죠. 잠깐만.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왼쪽에 더 많은 치환기에 있는 부분이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게 돼서 더 안정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하니까 쉽게 그냥 스테릭 힌더런스로 쉽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얘네가 선택성이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일렉트릭한 그런 이펙트로 이해한 거는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이해를 하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여기 그냥 이쪽에 BH2와 건너편에 있는 카본이 파셜리 포지티브 차지를 띠게 되는데 주변에 알키리가 많을수록 안정화시켜줘서 더 안정해서 이 위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것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하이드로보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옥시데이션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네, 옥시데이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에 이 BH2가 생성이 되었던 위치에서 그대로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OH가 붙는 거기 때문에 컨피규레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즉 우리가 앞에서 이 사각형의 어떤 구조가 중간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의한 결과로 항상 신 어디션만 발생을 되는 게 이 하이드로보레이션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BH2가 떨어져 나가고 옥시데이션이 발생을 할 때도 이 OH 같은 경우는 이 BH2와 그대로 컨피규레이션이 유지가 돼요. 만약에 BH2가 위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OH도 위쪽에, BH2가 아래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배열이 보존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특징이 이제 씬 어디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앞쪽에서 잠깐 다시 보고 뭔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얘기를 해보면 H가 들어가는 위치가 보통은 어때요? 덜 치환된 위치에 들어가죠. 네,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을 때 H가 수소가 결합이 되는 건 어느 쪽에 결합이 돼요? 보통은 덜 치환된 쪽에 결합이 되죠. 여기에 H가 붙어서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마르코프 니코프 룰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의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지는 경우에는 H 플러스 프로톤이 가서 결합을 하는데 현재 여기서는 하이드라이드가 가서 결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벌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H라고 하는 게 덜 치환된 카본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하이드로보레이션 반응에서는 더 치환된 카본에 가서 붙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랑 반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앞에 안티가 붙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을 요약을 해보면 H랑 그 다음에 여기에 BH2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BH2가 원 스텝으로 어디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원 스텝. 아까 전에 그 사각형 구조 있죠. 그거 인터미디에이시 아니에요. 트랜지션 스테이트였어요.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트랜지션 스테이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스텝이 아니라 1스텝으로 이루어지는 첨가 반응이고 그 다음에 카보캐라이온이 인터미디에이시 아니기 때문에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옥시데이션까지 발생을 했을 때 이 OH 그룹 같은 경우에는 덜 치환된 카본 애톰에 붙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하이드레이션 반응이랑은 반대예요. 여러분 비교를 나중에 다시 가서 해보세요. 하이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OH 그룹이 더 많이 치환된 그룹에 가서 달라붙었어요. 근데 여기는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씬 어디션만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OH가 리플레이스 될 때, 그러니까 BH2에서 OH로 변환이 될 때는 이게 그대로 컨피규레이션이 유지가 된다. 위쪽에 있던 건 그대로 위쪽, 아래쪽에 있던 건 그대로 아래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우리가 챕터 7부터 지금 챕터 10까지 총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배웠어요. 치환 반응이랑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이랑 그 다음에 첨가 반응이랑 여러 가지 반응들을 배웠는데 조금 다시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배웠었던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X-가 좋은 리빙 그룹이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환 반응도 잘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 반응도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잘 일어나는데 이때의 각각의 어떤 조건들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OH-는 좋은 리빙 그룹이 아니죠. 얘는 푸어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여기에 이 ROH2 산을 이용을 해서 이 OH2 좋은 리빙 그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시완 반응과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나는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건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산을 통해서 좋은 리빙 그룹으로 첫 번째 스텝에서 만들어준다는 그 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챕터에서 한 거는 C 더블 본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 본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션 반응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크게 요약을 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액션들을 공부를 할 때는 결국에는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거, 얘네들이 각각의 펑셔널 그룹이죠, 그렇죠? 이 펑셔널 그룹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리액션들이 있어요. 선호하는 리액션, 치환, 제거, 혹은 첨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떠한 리에이전트들이 들어갔을 때, 뭐 H2가 첨가가 되느냐, 혹은 할로젠 분자가 첨가가 되느냐, 할로젠 하이드라이드가 첨가가 되느냐, 어떠한 리에이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각각의 조건들은 뭐 살펴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리액션들을 여러 번 다시 반복을 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직접 써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거는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꼭 써봐야지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각의 특징적인 그 리액션들을 예시로 메커니즘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써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챕터 10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